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8월 12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09,500원, 11만원 닿지는 못하고 10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하락 마감했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장 초반에 어제 나왔던 빌 게이츠 내한 때문에 주가가 좀 급등했다가요. 결국에는 시장에서 큰 관심이 없어지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빌 게이츠 내한은 과거의 어떤 폭발적인 그런 주가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오늘 시가 보고 10시 이후에 매매 동향이 어떤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시가 대비 하락으로 10시 이후에 마감을 했고, 그러면서 SK케미칼도 이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시젠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특수로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과거의 시제는 2019년 기준으로 14,000원 정도였습니다. 고가가 14,000원대였고요. 회사가 성장은 하니까 그래도 한 2020년 2월달 기준으로 보면 19,500원, 한 2만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2만원짜리가 8배까지 올랐고요. 8배 이후에 지금 5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어찌됐든 결국에 회사는 미래지향적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시면 뉴스를 보게 되시면은 전년 대비 90%나 빠졌어요. 이거는 결국에는 한탕 산업이라는 것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영업이익이 90%나 빠질 거면 거의 망한 거죠. 내가 영업이익이라고 그냥 직장인으로 보면 1년에 연봉이 5천만 원이었는데 500만 원 된 거죠. 네. 말이 안 되잖아요. 10분의 1 토막 난 건데 물론 기업은 돈은 벌었기 때문에 물론 다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서 남은 돈 잉여 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관없지만 어찌됐든 지금 거의 완전히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진단 검사라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EDGC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에 그 진단 회사인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회사들 다 비슷합니다. 이게 지금 옛날에는 2,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거의 6배 정도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현재 지금 2,800원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여기는 심지어 시제는 그래도 돈은 벌었는데 여기는 그렇게 돈도 많이 못 번 기업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코로나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대다수 지금 과거로 돌아가고 있고, 그러면서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조금 약해졌고 거기에 그게 이제 확인 사살을 시켜준 게 바로 오늘 같은 장이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물량을 던졌고 공매도는 5%로 줄었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이 던졌고 기관도 연기금이 매도 물량을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까지 연기금 매도 물량 감안하면은 아직도 비중이 5.93%고 24만 주 정도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연기금의 매도 대기 물량은 약 24만 주 이상 있다. 최소한 24만 주 이상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인 거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거는 금융투자는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고 거래량이 늘었던 이유는 그 장 초반에 그 JP모건이었나요? 네, 장 초반에 막 매수를 막 하더라고요. JP모건이 막 하다가 결국에 별거 아닌 거 딱 느껴지자마자 다 매도 물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JP모건 때문에 오늘은 거래량이 좀 늘어났고요. 골드만삭스가 6,300주를 매수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나중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차장고도 2만 주나 늘어났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32,000주 늘어난 부분은 새롭게 결국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주체가 대차를 체결하면서 들어왔거나 아니면 기존 주체들이 체결량을 늘렸거나, 상환은 딱 하나죠. 기존에 숏을 쳤던 주체들이 이제 롱으로 바꾸기 위해서 상환을 한 것.
더 이상 숏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물론 이만주가 늘어나긴 했지만 체결이 늘어났다고 해서 숏이 무조건 이긴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지금은 만주가 상한이 됐잖아요. 상한한 주체가 만약에 자금이 더 많으면 숏보다 롱이 이기죠. 이게 체결 수량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어떤 상황을 해석할 때 이렇게 뭐 A는 B다, B는 C다, C는 D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단언해서 설명하는 사람들의 말은 조금 거르고 얘기 들으셔야 된다는 게 뭐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리고 본인들의 어떤 그럴싸한 이론을 만들어 놓고 그 이론에 맞는 종목들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A파, B파, C파, 파동 이론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를 한 다음에 그래 놓고 안 되면 이거는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봐야 됩니다.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원래는 상승해야 되지만 시장 이슈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명을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해석의 여지가 우리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결한 3만주는 영끌입니다. 어떤 주체가 공매도를 치려고 체결을 했는데 이 주체는 3만주가 최대예요. 더 이상 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상환한 수량의 만주를 상환한 주체는 한 100만주 가까이 있고 예를 들어 10만주 이상 있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계속 상환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을 롱을 치기 위해서 자 그러면은 체결을 한 주체는 물량이 훨씬 더 많지만 자금력으로 따지면 상환한 주체가 훨씬 많겠죠. 이런 경우에서도 아예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이 결과론 내용만 보고 앞으로 주가가 더 빠질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공매도 많이 늘진 않았잖아요. 3만주나 됐는데 공매도가 5%로 줄었어요. 그것도 사실은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했던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면 이 체결안에는 수량이 전부 다고 상환한 주체는 본인들의 갖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를 상환했지만 앞으로 상환을 계획해서 갖고 있다라고 하면 섣불리 숏을 치긴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종목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은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감하고 뉴스가 하나 나왔네요.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뉴백소비드 청소년 접종 승인 획득. 이거는 노바백스 거잖아요.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시간이 다닐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닐까도 움직임이 없네요. 네, 당연히 움직임이 없겠죠. 지금 노바백스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그래서 뉴백소비드 청소년 접종 승인 획득은 크게 의미가 없고 제가 최근에 병원을 다녀봐도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은 없고 물론 노바백스 제품이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좀 더 가격적 측면에서 좀 저렴하고 그것보다는 보관 기간이 훨씬 더 긴 부분이 실제 현장에서는 접종하는데 좀 용이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코로나 접종 예방 접종하는 사람들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국내 기준으로는 크게 어떤 이 코로나19 관련된 뉴스들 아니면 발전된 내용들이 나와봐야 크게 의미 없다. 제가 볼 때는 국내 기준 한정으로는 콤보 백신이 2상, 3상을 진행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관련된 뉴스로는 주가 상승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100%는 없지만 99%의 확률로 국내에 코로나19 관련된 진전된 뉴스로는 절대 주가 못 오릅니다. 단 콤보 백신, 왜냐면은 콤보 백신은 또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아니면은 스프레이형 백신 이런 우리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범용되지 않는 그런 형태의 백신이 진전이 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거는 국내 한정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뿌리는 백신이 나온다. 비강. 자 그러면 그거는 완전 신세계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사실은 물론 이제 병원이 청결을 유지하면서 백신 접종을 하겠지만 사실은 백신 접종 관련된 뉴스들도 부작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고 사실은 좀 꺼림칙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그냥 사서 비강에 뿌리겠다. 자 그러면은 느낌 올 때마다 뿌리면 좀 꺼림칙할 때마다 뿌리면 낫지 않냐 라는 생각으로 주가가 폭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콤보 백신, 우리가 원래 독감 백신을 맞는데 그 독감 백신 안에 코로나19 백신 되게 안전한 백신, 왜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만든 백신은 기존에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접종에도 활용됐던 그런 백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백신들보다는 안정성이 입증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을 해서 콤보 백신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현재 백신 시장에서 콤보 백신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은 SK 바이오사이언스밖에 없어요. 녹십자는 포기했죠.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콤보 백신이나 아니면은 비강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 백신이 나오지 않는 한 국내 기준으로는 절대 주가가 오를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해외 매출이 나와야, 해외에 관련된 뉴스가 나와야 주가는 반드시 오를 수 있습니다. 매매 동향은 상당히 특이한 건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소액이지만 계속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대차장고는 조금 늘었고요. 공매도는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SK케미칼도 그렇지만 빌 게이츠의 영향력이 많이 빠졌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젠의 케이스처럼 코로나19 관련된 수혜주들이 점점점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진단키트 회사다. 사실은 그 전에 하나 더 있죠. 마스크. 코로나19 백신 수혜주 가장 첫 번째로는 마스크. 모나리자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모나리자가 물론 한 4,000원 정도, 4,000원대 정도 유지를 했었습니다. 4,000원, 5,000원, 낮게 가면 2,000원이지만 어쨌든 한 4,000원, 5,000원. 근데 백신 때문에 이 마스크 때문에 폭등을 해가지고요, 2배로 올랐고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3,000원. 오히려 완전 돌아왔죠. 돌아온 시점이 언제냐? 2021년 12월입니다. 이때쯤 돌아왔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진단키트 회사 시젠을 볼까요? 시젠 아직 안 돌아왔죠. 시젠은 아직 안 돌아왔고요. 많아요. 진단키트 회사들은. EDGC도 돌아왔죠. 언제 돌아왔냐? 2021년 12월 달에. 모나리자 2021년 12월 달에. 이때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일단 모나리자는 마스크를 그렇게 많이 파는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적이 베이스가 안 된 기업들은 2021년 12월에 다 무너졌고요. EDDC는 왜 무너졌냐? EDDC 지금 재무 차트 보시면은 돈 못 벌어요. 지금 보시면은 2021년 매출액 890억 원, 영업이익 적자입니다. 시젠은 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냐? 흑자잖아요, 영업이익이. 예. 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는 거고요. SK 바이오, 그 다음에 이제 무너질 기업은 어디냐? 결국에는 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 백신 기업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한정으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무너질 기업들은 mRNA 아니면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운송이나 보관, 냉장고, 아니면은 관련된 기업들, mRNA 개발된 백신 원료를 갖고 있다, 이런 기업들, 실제로 코로나19 개발은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기업들 다 빠질 거고요. 그게 다 끝나면은 그때는 이제는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료제랑 백신은 그래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아마 이제 코로나19 이펙트가 끝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아이러니하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가 계속 유지가 되고, 과거의 어떤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코로나19가 계속 창궐해야 되고, 계속 변형이 일으켜져야 되고, 저개발 국가, 이렇게 빠르게 사실은 국가 문을 열면 변이가 순식간에 퍼질 거거든요. 왜냐면은 개발도상국도 해외를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걸려갖고 오면 끝장납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만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사실은 그런 어떤 팬데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후발주였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안정성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생산 품질성을 바탕으로 해외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못지않게 주가가 다시 오르고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긴 호흡을 갖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는 사실은 13만원 돌파가 꼭 필요했는데 정말 500원 한 틱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물론 다음 주에 다시 상승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다음 주는 소폭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2만 1,500원 밑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주에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물론 다음 주에 빌 게이츠가 방문하기 때문에 이 방문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라고 하면 그게 시가 대비 상승으로 끝나는지 시가 대비 하락으로 끝나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10시. 자, 9시에 13만 3천 원 찍고 10시 13만 원이죠. 시가 대비 하락이잖아요. 이러면 바로 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게 만약에 차라리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됐으면 이게 차라리 어떤 시가에 시작해서 12만 6,500원에 시작해서 13만 3천 원까지 찍었다가 12만 9,500원으로 끝나거나 13만 원으로 끝났으면 다릅니다. 이게 또 달라요. 이러면은 오히려 다음 주가 더 기대되지만 시초가 고가 찍고 바로 내려오면은 사실은 다음 주는 크게 추가적인 하락 1%든 2%든 0.5%든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